조합합니다. 들어. 조합. 영어로 combination. 그래서 N, C, R 이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 써. 자, 역시나 여기서의 N은 선택 대상이고요. R은 선택 개수죠. 다들 배워서 알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카드, B카드, C카드 중에서 뭐 카드를 뽑을 때 A카드를 여러 장 뽑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한 장씩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알개를 뽑아. 네 번째,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NCR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가 순열과 조합 중에서 순열을 먼저 배운 이유가 있었어. N, P, R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3P2를 생각해보자. 만약에 A카드, B카드, C카드 3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3장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P2가 돼서 6가지야. 근데 그 6가지를 전부 다 나열해서 보면 A, B, B, A, C, C, A, B, C, C, B가 돼. 근데 조합의 입장에서 봐서는 조합은 NCR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얘와 얘의 상황이 같은 상황이야. 얘는 나열이 된 거고 쟤는 나열을 안 하는 거니까. 역시나 두 개가 같은 상황이야, 두 개가 같은 상황이야. 무슨 얘기냐? NCR은 NPR,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 것들에는 R개가 나열한 가지수만큼, 즉 R 팩토리얼만큼 중복해서 세워진 거니까 R 팩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한 가지로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4P3이 있어요. 4P3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렇죠? 그래서 24가지가 있어요. 그럼 24가지 중에선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3팩토리얼까지가 전부 다 중복이 돼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역시나 3팩으로 나눈다라면 얘는 4, C, 3과 같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NPR을 계산을 해서 R팩으로 나누는 방식을 택해서 계산을 해.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NPR은요.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야. 근데 얘를 R팩으로 나눴어. 얘가 NCR이야. 자, NCR 외워라. 중요한 거다, 얘. NPR보다도 더 자주 나와. NCR은 N팩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N, C, N-R을 공식대로 갖다가 써보자. 그러면은 N팩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R팩, 뒤에 거 팩토리얼. 그래서 똑같아. 얘는 N, C, R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C7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10C7은 계산할 때 너무나 크거든. 숫자가 크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대신하여 10C3을 대신하여 계산해도 된다라는 뜻이야. 자, 이거 무슨 뜻과 같은 거냐면 10개가 있었어. 10개 중에서 7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10개 중에서 안 뽑을 3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C, N은 얼마니?
몇 가지? 얼마야? 1입니다. 상황을 인지하세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거야. 다 뽑는 거잖아. 한 가지밖에 없어요. nC1은 n개 중에서 한 개 뽑는 거야. 그래서 n가지야. nC0는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경우야. 그래서 안 뽑는 상황 한 가지가 되는 거야. 0C0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 더 배워보자. NCR은요. 내 수업하는데 방해되잖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다른 선생님들 수업할 때는 아무것도 맛있는 것도 못 마시게 하기도 해.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기는 해. 알겠지?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외워야 되는 공식 하나만 내가 증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NPR이랑 NCR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단원인데 너희들이 시험 문제로는 여기서 어떤 게 한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느냐? 내신으로 나오지 않아도 모의고사에서는 꼭 한 번쯤 겪게 될 거야. 뭐냐면 증명.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625번 같이. 자, NCR에 관련된 공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증명할 때 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또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을 FN이라고 했을 때 F3의 값을 구해라 이런 거. 그래서 공식 증명하는 흐름을 알려주도록 할게. 흐름이 아니라 공식 증명하는 걸 하나만 보여주도록 할게. 앞에 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NCR에서 나오는 공식들을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n-1 팩토리얼은 뭔지 잘 생각해. 얘는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n-4, n-5 땡땡땡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야. 근데 얘한테 n을 갖다가 곱하면 뭐가 되지? 그렇지, n 팩토리얼이 되죠. 그걸 잘 생각하면 돼. NCR에 관련된 공식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n-1 CR-1 플러스 n-1 CR은 NCR과 같아.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걸 되게 대표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서 너희들 배우게 되는 게 있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과 통계 공통 수능에서 거기서 다시 계속 그러니까 진짜 이거 증명하는 거 꼭 보게 될 거야. 내신 아니면 심지어 이거 몇몇 학교들에서는 내신을 어떻게 내냐면 얘네들이 이거 증명하는 요런 아까 그거 같이 박스 이렇게 있어 증명하는 거 있잖아. 그게 학교 교과서들마다 들어가 있어. 출판사 상관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왜냐면 이게 수능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던 거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느냐? 서술형. 서술형으로 다음 아까와 같이 조합은 이러한 성질을 갖는데 모든 자연수 nr에 대하여 단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얘가 이것이 됨을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서술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봐봐.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NCR의 계산법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되지? n-1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n-r 팩 뒤에 거 팩토리얼 더하기 자 왼쪽 거를 가지고 변형해서 오른쪽 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항상 증명은 그런 거야. 얘랑 얘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선 얘를 변형해서 얘가 되는 걸 보여줘야 돼. 자, 얘는요. n-1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이거야. 그리고 뒤에 거 팩토리얼이야.
더하기지. 분수를 더할 거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통분을 해야 돼. 통분을 할 건데 무엇으로 통분을 할 거냐면 봐봐. 얘랑 숫자 하나 차이 나지? 그지? 그래서 n-r 팩토리얼 얘랑 숫자 하나 차이 나지? 그래서 r팩으로 통분하려 거야. 그럼 이렇게 통분을 하려면 이쪽 분수에다가는 위아래 r을 곱하면은 얘가 r팩이 돼. 그러면 얘는 통분이 되려면 무엇으로 통분돼야 돼?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그래서 위아래 n-r을 갖다가 곱해주면 얘한테 n-r 곱하니까 얘가 n-r 팩토리얼, 여기 r 팩토리얼. 그래서 둘이 통분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통분이 됐으니까 r을 곱하니까 r 곱하기 n-1 팩 더하기 자 n-r 요 분모는 곱해서 이거 됐고 분자에다 곱할 때 얘를 분배하자. 그러면 n 곱하기 n-1 팩이니까 뭐야? n 팩. 얘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r 곱하기 n-1 팩. r 곱하기 n-1 팩, r 곱하기 n-1 팩.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네 둘이 지워져. 남는 게 뭐가 남았나 잘 보자. n 팩, n-r 팩, r 팩. 얘잖아. 그래서 뭐가 증명이 됐어? 얘가 n, c, r이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617번 보자. NC0는 1 맞습니다. 7C3은요 뭐예요? 7P3 나누기 3팩 맞죠? 이거 보자. 99 같아. 숫자가 연속해. 작고 커. 그러면 앞에 거 10C 큰 거 같다 선택하면 돼. 10C4랑 같아 그래서. 얘는 10C4랑 같아. 근데 10C4는 누구랑 같아? 10C6이랑 같아. 그래서 맞는 거야. 자,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 맞아요. 그럼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계산하고 안 잡고 이걸 계산하고 안 잡고 이걸 계산하고 안 잡고 그래서 같은가 확인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계산해서 같은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4번, 5번 둘 중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5P2, 54, 20, 5C2, 5C, 54, 20 나누기 2, 10, 30. 그래서 틀렸죠? 정답 4번. 됐지?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것들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MP3, N, N-1, N-3 곱한 거죠. NC2, N, N-1 나누기 2 알아야 돼.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이나 방정식 풀려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1625번. 봐봐. 어떻게 하나 봐. 가에 들어갈 거 뭐야? 그렇지. N-R 팩토리얼이죠. N-R 팩토리얼입니다. 왜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이거거든. 그치? 자, 근데 여기다 뭘 곱했어요? n을 갖다 곱했죠. 그럼 n이 분자에 곱해지겠죠. 뭐가 돼요? 나에 들어갈 거 n팩. 됐죠? n팩. n-1팩. 그럼 위아래로 뭐 곱해주는 게 좋겠어? r 갖다가 곱해주면 얘가 뭐가 돼? r팩이 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ncr이 되는 거야. 자, 조합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되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앞에 다시 보자. 조합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를 활용해서 각각의 상황들을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면은 NCR은 NPR 나누기 R팩인데 앞으로는 NPR 뭐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상황을 NCR 뭐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그런 다음에 그걸 R팩 나열하는 거로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 나중에 확통을 너희들과 하게 되면 확률과 통계는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해. NPR을 안 써, 그때부터. 수능 문제를 풀 때는 그때부터는 NPR을 거의 쓰지 않아. 거의 안 써. 그러면 항상 무엇으로 계산해? NCR
곱하기 R팩으로 계산을 해. 그래야지만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었는데 자 여자가 5명 있었고 남자가 5명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여자 5명 중에서 3명 뽑아. 남자 5명 중에서 2명 뽑아. 그래서 5명을 나열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O, C, 3 뽑아. O, C, 2 남자 2명 뽑아. 그리고 그 5명을 나열해. 와 같이 유연하게 좀 더 활용도가 있게끔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뽑는 상황과 나열하는 상황을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일렬로 배열된 9개의 전구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낼 때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 신호와 의미가 달라진다고 한다. 9개의 전구 중에서 3개의 불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시오. 9시3 넘어가자. 겁나 쉬워.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니네들 앞에 순열에서 야구 문제, 그 포수 들어간 문제 그거 풀었듯이 뭐가 필요하냐면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면 전반적인 상식이 필요해. 근데 너희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몇 가지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상식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것도 상식이었던 거야. 배수의 법칙 설명했잖아. 3의 배수의 법칙, 4의 배수의 법칙. 사실 그거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수학을 몇 년간 배우면서 몇 년간 배웠냐? 9년간 배워왔지. 알고 있었어야지. 그 정도 알지 않아?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야? 55. 계산한 거야? 아니지. 외운 거지. 상식이야 그런 거 같이. 1부터 100까지 합은 얼마? 너! 1부터 100까지 합은 얼마? 5050이지? 그럴 것 같았거든. 내가 아까 55였잖아. 그럼 제가 5500 말할 것 같았거든. 5050이야. 이런 거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자, 리그전과 왜냐면 이거는 여학생들이 조금 잘 모르거든. 근데 남학생들 중에 스포츠에 관심 없으면 몰라요. 리그전과 토너먼트전이 있습니다. 토너먼트는 알아 애들이. 토너먼트는 아는데 리그전은 잘 몰라요 보통은. 스포츠 관심 있는 여학생들은 알아. 근데 스포츠에 관심 없는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리그전이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너먼트는 뭔지 알죠?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토너먼트. 토너먼트 계산하는 방식은 뒤에서 유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알려주도록 할게요. 너 못 들은 앞부분은 영상을 봐. 안 보겠지만. 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설명한 것들 중에서 네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못하면 네 탓인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 받아주지 않아. 영상을 네가 안 본 거기 때문에. 리그전을 보자. 자, 리그전은 무엇이 우리가 리그전이라고 하냐면은 예선전, 보통 본선 이런 것들이 리그전에 해당이 되고 토너먼트는 16강전, 8강전, 4강전, 준결승전, 결승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토너먼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월드컵을 예로 들어줄게. 각 지역에서 예선을 치릅니다. 월드컵을 하려고 하면 각 지역마다 무슨 뭐 요즘에 대륙마다 하죠? 대륙에서도 뭐 유럽에서 아프리카, 중남, 중동, 중남, 남미, 북미, 지역, 예선 이런 식으로 예선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예선을 해서 무엇을 되면은 거기서 우승한 몇 팀,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서는 경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설명하지 않을게. 거기서도 리그전을 하는데 그래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으로 올라옵니다. 본선도 리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전은 어떤 경기 방식인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본선에 올라오면은 본선이 몇 개, 자, 월드컵에선 A, B, C, D, E, F, G, H조까지 있어요. A부터 H조까지 있어. 8개 조가 있어. 실제로 월드컵이 실제로 그러해요. 근데 그 8개 조마다 뭐 A팀, B팀, C팀, D팀에서 4개의 팀이 들어가요. 그래서 4개의 국가가 들어가. 사실은 4개 국가. 뭐 4개 국가는 섞여요. 그거 알죠? 뭐 티켓 뽑는 거 막 이렇게 공 안에서 거기서 누가 그 나라 대표하는 축구 누가 나와서 이렇게 뽑아서 세울 세울 아니라 한국이구나. 코리아 막 이러고 막 아르헨티나 막 이러거든. 그렇게 해서 조가 완성이 돼. 그러면 이 조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4팀이 전부 다 경기를 한 번씩 이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팀은 B팀, C팀, D팀과 한 번씩 다 경기를 치러. 그러면 A팀은 경기를 몇 번 해? 3번. B팀 3번. C팀 3번. D팀 3번. 그럼 본소가 이 4개의 팀에서 일어난 모든 경기의 수는 몇 경기? 얘 3번 하고 얘 3번 하고 얘 3번 하고 얘 3번 하잖아. 총 몇 경기? 어? 맞아? 3번, 3번, 3번씩 했는데? 그렇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6경기가 맞아요. 왜? 내가 여기서 3경기, 3경기, 3경기 셀 때 A가 B랑 겨룬 걸 셌는데 근데 B도 3경기 셀 때 B가 A랑 붙은 게 중복해서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수를 셀 때 어떻게 세야 되는 거냐면 4팀 중에서 2팀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2팀을 뽑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일어나는 경기의 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6경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세미나를 갔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 악수를 다 한 번씩 할 거란 말이야. 아우, 어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로서로 다 인사를. 자, 그럼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박수가 아니라 악수의 총 수는 100시 2가 정답이 되는 거야. 100시 2. 근데 시험지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죠. 무슨 얘기냐? 자, 그럼 너희들에게 질문을 해볼게. 자, 10커플이 모였어. 10커플. 부부 동반 모임이었어. 10커플이 모였어. 근데 남의 여자와 악수를 하기 좀 그렇잖아. 실제로도 안 해요. 실제로도. 실제로도 어른들 부부 동반 모였을 때 뭐 내 친구 와이프 왔잖아. 아우 오랜만에 안 그래. 맞냐? 이러고 가. 와이프 친한 친구의 와이프면 친하니까. 왔어? 이러고 가. 근데 아무튼 자 10명의 부부 동반 10커플이에요. 10커플.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수의 수는 몇 번? 이게 왜 어렵니?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악수할 거 아니야? 그리고 십시 더하기 십시죠. 남자와 여자는 악수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일어나는 악수의 횟수 십시. 여자들끼리 악수하는 횟수 십시2. 자, 근데 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악수를 한다. 여자와도 악수를 한다. 악수가 일어나는 총 횟수는 이러면 조금 어려워져. 왜 그러느냐? 부부 동반으로 모였지. 같이 사는 내 와이프랑 내가 거기 가서 악수하고 있을까? 갑자기 반갑습니다. 이러면 악수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렇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20명 중에서 2명 뽑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얼마 빼면 돼? 부부끼리 악수가 되는 경우의 수들을 빼면 되는 거니까 빼기 10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뭐 경우의 수랑 상관없는데 더 설명해 줄게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좀 있어 월드컵이지. 월드컵 언제 하냐? 26년에 해? 내년이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선 진출을 하면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월드컵 딱 들어가면 본선부터야. 예선전은 그 전에 미리 다 치러. 그래서 1등과 2등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기면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몇 점인지 기억이 나. 3점. 무승부면 2점. 뭐 이런 패하면 뭐 1점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2점, 0점 이런 식인가? 기억이 잘 안 나. 어? 어. 그렇게 돼? 그렇대. 그래서 승점을 만들고요. 그런데 점수가 동점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도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냐면 골득실 차를 따져요. 골을 니네가 많이 넣니? 뭐 니네가 많이 넣니? 또는 니네가 많이 먹혔니? 니네가 많이 먹혔니? 이런 거 따져서 등수를 매겨요. 그래서 1등과 2등만 올라고 얘네 둘은 탈락입니다. 본선 탈락. 그렇게 해서 H조까지 하면은 8개 조니까 총 몇 개? 16개 팀이 나와요.
16개 강팀. 그래서 16강전이 되는 거야. 16강전이 되는 거야. 아, 잠깐만. 맞아. 16강전이야. 잠깐만. 맞지? 그래서 16강전이 돼요. 그럼 16강전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각 조마다 1등들이 있죠? 1등들을 뽑아서 먼저 토너먼트에다가 배치를 해요. 먼저. 강팀들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2등들이 있죠? 그래서 2등들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치러요. 왜냐면 1등 한 조들끼리 하다 보면은 2등 한, 못하는 애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1등들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2등들 배치해요. 그렇게 해서 16강전 해서 최종 결승전까지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4강전까지 가가지고, 너네들 몇 년생이야? 나 2002년도는 너무 행복했는데, 재밌었는데. 그해 여름은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야, 그게 리그전이에요. 리그전. 리그전 그러니까 뭐다? NCR로 계산한다. 일어나는 총 경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점을 매기는 거고요. 토너먼트는요, 그냥 바로 이기면 올라가는 거 있잖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야. 자, 1636번 보자. 월드컵 예선전과 같이 출전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각각 한 번씩 시합을 하는 게임 방식을 리그전이라고 한다. 어떤 축구 시합에서 16팀이 리그전을 시합을 할 때 총 게임 수 16시 2가 되겠죠? 1640번 보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더할 때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짝수, 홀수, 홀수. 또 짝수, 짝수, 짝수.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더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짝수 하나, 홀수 두 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짝수 하나, 10, C1. 1부터 20까지 중에서 짝수 10개, 홀수 10개거든요. 곱하기 홀수 2개, 10C2. 순차적으로 뽑아서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자, 짝수 3개죠? 10C3이고요. 케이스 나눴죠? 더하시면 정답. 자, 644번 보자. A 지역에는 3곳, B 지역엔 4곳, C 지역엔 5곳, D 지역엔 6곳의 관광지가 있다. 이 중에서 3곳의 관광지를 택하여 관광하려고 한다.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A 지역에서 관광지 3곳 고르는 경우, B 지역에서 4곳 중에서 3곳인 경우, 더하면 되는 거죠? C 지역인 경우, 5C3, D 지역에서 6C3, 그냥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쉽지? 자, 51번 문제 보자. 8명의 학생 A, B, C, D, E, F, G, H 중에서 5명의 임원을 선출하려고 한다. 세 학생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P. 두 학생 A, B는 모두 포함하고 두 학생 C, D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뭐 10명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럼 10C3가지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중에서 A라는 아이를 포함한 상태로 3명을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리 A를 뽑아 놓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뽑아야 될 사람은 9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그래서 9C2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를 뽑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미리 제해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9, C 3가지가 되는 거야. 9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8명입니다. 5명 뽑으려고 하는데 A, B, C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A, B, C를 미리 뽑았으니까 5명 남았고요. 5명 중에서 몇 명? 2명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Q를 구합시다. Q는요.
A, B는 포함되고 그럼 A, B 미리 뽑았다. 3명 더 뽑아야 돼. 6명 남았어. 근데 C, D는 포함하지 않고 자 A, B는 뽑고 C, D는 안 뽑고 됐죠? EFGH 4명 중에서 3명만 뽑아주시면 되네요. 계산은 다들 할 줄 아니까 넘어갈게. 58번입니다. 서로 다른 1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2개 들어있다. 이 중 3개의 제품을 뽑을 건데 적어도 1개,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되니? 여집합, 여사건. 여사건이라고요, 사실은요. 여사건, 남아있는 사건. 사건을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3개를 뽑을 때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이.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불량품이 하나인 경우. 그치? 그러면은 정상인 거 몇 개 뽑아야 돼? 2개. 서로 다른 10개거든요? 그럼 심지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불량품이 하나인 경우 불량품 2개 중에 하나 뽑고 정상 제품 8개 중에서 2개 뽑아. 첫 번째 케이스. 더하기 두 번째 케이스. 불량품이 2개인 경우 2개 중에서 2개 다 뽑아. 정상 제품 8개 중에서 하나만 추가로 더 뽑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단순한 문제니까 2가지 케이스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게 좋냐면 차라리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자. 뭘 빼면 돼요? 불량품이 없이 정상 제품만 3개 뽑힌 경우를 전부 다 제하면 되겠죠. 계산은 하지 않을게. 근데 여기 조합적은 문제가 너무 쉽다. 그치?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 잘 들어라. 분할과 분배입니다. 자, 분할은 나눈다라는 개념이고요. 분배는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걸 너희들에게 돌려준다. 그게 분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었다. A, B, C, D가 있었는데 얘를 사탕이 4개가 있었어. 이 사탕 4개를 3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본석이랑 종윤이한테 나눠줄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면 되잖아. 자, 3개 하나로 분할한다고 해. 그러면 3개 하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서 3개 뽑아. 1개 중에서 1개 뽑아. 사실 일시일은 1이니까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의미상 쓰는 거예요. 의미상 쓸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할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4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종윤이랑 본석이한테 나눠주면 돼. 자, 그래서 분할된 두 쌍이야. 한 쌍이죠. 이렇게. 3개,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짝을 짓는 거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 해주면은 8가지 방법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B, C, D를 2개로 분할한다. 그럼 몇 가지니? 2개, 2개. 2개, 2개로 분할할 거야. 그러면은 4, C, 2, 2, C, 2가 맞니? 끝이야? 그렇지. 종이 잘하네. 2팩분의 1이 됩니다. 왜 2팩분의 1이 들어가는가? 잘 봐봐. 4C, 2C2를 계산한 걸 선생님이 다 써줄게. 4C, 2C2를 계산하면 6가지 경우거든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6가지 경우거든요. 그럼 6가지 경우를 다 해보자.
A, B, C, D, C, D, A, B, A, C, B, D, B, D, A, C, 뭐야 그 다음? A, D, B, C, B, C, A, D. 어떠니? 두 개의 상황이, 두 개의 상황이, 두 개의 상황이 어때? 같은 상황이야. 뭐가 된 거야? 중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지금은 요거는 겁나 쉬운 거야. 심지어 마플 시너지 되게 쉬운 거다 얘들아. 되게 쉬운 거야. 마플 시너지는 마플 시너지가 되게 웃긴 게 뭐가 있냐면 단원마다 난이도가 되게 약간 달라. 너네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마플 시너지에서 경우의 수는 겁나 쉬운 거야 얘들아. 실제로 체감이 겁나 쉬워야 돼. 그리고 그런 정답률이 나와서는 안 돼. 지금 두 페이지에 막 한두 개씩 틀리고 있지? 안 된다고. 겁나 이렇게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경우의 수를 잘 못해 지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중복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중복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중복을 빼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빼서 중복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복이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엔 나누어서 한 가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요. 이게 분할한 거야. 어떻게? 두 개로 분할하는 거야. 그럼 두 개로 분할했으니까 얘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래서 분배까지 하려면 둘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2팩토리얼이 돼요. 그래서 다시 6개가 돼요. 자, 잘 봐. 우리가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내가 두 개 나눠줄 거야. 그럼 두 개 나눠줄 거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두 개 뽑아서 조인이 주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뽑아서 본석이 주면 6가지가 돼서 정답이 똑같아. 그런데 물론 지정이 되어 있으면 너 두 개, 너 두 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면 언제 분할과 분배로 쪼개어서 생각을 할까? 다시 얘기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에 똑같이 생각을 한 건데 얘는 분할의 과정과 분배의 과정을 나눠서 생각을 한 거고요. 얘는 뽑자마자 나눠주는 방식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마찬가지야. NPR을 계산할 건데 NPR 곱하기 NPR을 계산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자고 그랬어? NCR에다가 R팩으로 왜 쪼개어서 생각해? 왜 뽑고 뽑은 걸 나열하는 걸로 순차적으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생각을 해? 왜?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생각이 유연해질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무슨 방법이 계산도 되는 거냐? 자, 만약에 내가 이 사탕 4개를 이런 방식이 되는 거야. 이 사탕 4개를 본석이랑 종윤이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본석이랑 종윤이한테 나눠줄 건데 이 4개를 사탕을 하나도 받지 않은 학생이 없도록 4개를 너희 둘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라면은 그냥 이거 방식대로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3개, 얘가 하나인 경우 4C3, 1C1 더하기 하나 3개인 경우 4C1, 3C3 더하기 2개인 경우 4C2, 2C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 방식대로라면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분할, 분배 과정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방금 봤듯이 분할하는 방법은 4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3개, 1개든 2개, 2개든 분할이 됐으니까 그걸 얘네 둘에게 나열합니다. 됐지? 그래서 14가지 방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의 과정과 분배의 과정을 나눠서 생각하면 훨씬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65번 문제 보자.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를 2개, 3개의 묶음으로 아하 맞다. 그것까지 설명 안 해주네. 앞에 잠깐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다섯 개의 사탕이 있었어. 5개의 사탕이 있었는데 그 5개의 사탕,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이야.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한 개, 한 개, 한 개,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5C1, 4C1 뽑는 거야. 3C1, 2C2. 그런데 뭐가 발생돼? 중복이 발생된다니까? 어떻게 중복이 발생이 돼? 몇 가지씩. 잘 생각해. 뭐로 나눠야 될까? 3팩토리얼입니다. 1, 1, 1. 그래서 3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 3개가 뭐 A, B, C, A, C, B, B, A, C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자,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사탕 5개를 2개, 2개, 1개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5C2, 3C2, 1C1 곱하기 얼마? 2팩분의 1이야. 알겠지? 자, 다시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를 2개, 3개 묶음으로 분할 7C2, 5C2, 3C3 나누기 현준 얼마? 2팩분의 1 곱하면 되지. 자, 앞에 봐. 토너먼트 지금 설명해 줄게. 토너먼트다. 토너먼트 배치하는 방법이야. 그냥 내가 하란 방법대로 계산해. 이거 원래는 분할하고 뭐 배치하고 이런 거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야, 내가 여기다가 8개의 팀을 가지고선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야. 그럼 8개 팀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 몇 가지가 돼? 8팩이 되죠. 그래서 8팩토리얼 가지가 되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니? 그걸 생각을 해. 그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니네들이 경우의 수에서 어렵고 어려운 문제로 들어갈수록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복 어떻게 처리해요? 니네들은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 또는 선생님 이건 케이스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된다니까. 자, 무슨 문제 발생돼? 중복이 발생돼요. 어떤 중복이? A, B 이렇게 뭐 C, D, E, F 이거나 B, A, C, D나 또는 C, D, A, B나 D, C, A, B나 어때요?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대진표야. 어차피 A랑 B 붙고 어차피 C랑 D 붙어. 같은 대진표예요. 자, 그래서 중복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나눠서 처리할 때.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거기다 써놔라. 대진표, 토너먼트에서는 회전하여 같아질 수 있는 축의 개수만큼 2로 나눈다야. 회전하여 같아지는 축의 개수만큼 2로 나눈다. 넌 나한테 배웠었잖아. 현준이! 기억이 안 나, 이씨. 그냥. 봐!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회전하여 같아지는 축이 얘만 있냐? 아니, 얘에 대해서도 바꾸면 같은 경기야. 얘에 대해서도 바꾸면 같은 경기야. 심지어 얘에 대해서도 회전하여 같은 경기가 돼. 2로 몇 번 나눠? 7번 나누면 정답이 되는 거야. 얘 봐. 풀어봐. 일단 6팩인 거 알겠죠? 6팩입니다.
야, 얘에 대해서 회전하면 같아지지? 얘에 대해서 회전하면 같아져? 얘에 대해서만 같아져. 이쪽에 없어. 알겠니? 그래서 2의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질문 있니? 없지? 자, 74번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뽑고 나열하세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여기서. 자, 너희들을 여기다가 일렬로 줄을 세울 건데 키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거야. 그럼 가장 뒤에 누가 쓰니? 작은 애서부터 나열할 거라고. 가장 뒤에 누가 서겠니? 본석이가 가장 뒤에 서겠지, 그죠? 가장 앞에는 야, 머신. 아니, 나 본석이가 제일 작을 수도 있어. 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조만한 게 확 그냥. 자, 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꼭 줄을 세운다고 해서 꼭 팩토리얼로 또는 NPR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보세요. 키가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키가 큰 학생부터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이야. 키가 다 다르대, 10명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뽑고 나열해야 되지. 자, 10명 중에서 3명 뽑았어. 나열하는 거 몇 가지야? 그렇지, 한 가지지. 3팩 안 곱합니다. 왜? 이미 키가 다 다르잖아. 그럼 키 순서대로 쓰는 거? 한 가지죠. 키가 큰 학생부터 쓰는 거. 자, 다시. 앞에 봐. 자, 1부터 5까지의 카드가 있었어. 이 카드 5장을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아, 이거는 지금 가르쳐주면 안 된다.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나오면 설명해 줄게. 아니야, 아니야. 가르쳐주면 안 돼. 자, 앞에 보세요. 잘 봐라. 반원입니다. 등간격입니다. 아, 이쪽은 등간격 아닙니다. 여기는 등간격, 여기끼리 등간격. 그건 사실 상관은 없긴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반원에서 만들 수 있는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총 몇 개냐? 8개지. 자, 선분의 총 개수는 8개 중에서 2개의 점을 연결하면 선분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82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점 8개에서 2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가지? 8C2가 되면 직선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근데 직선은 그 정의 자체가 시작점과 끝점이 없습니다. 즉 무한히 뻗어나가요. 그럼 뭐가 발생될 수 있냐? 중복이 발생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점이 2개가 선택돼도 직선이 얘야. 이렇게 점이 2개 선택돼도 얘가 직선이야. 이렇게 선택돼도 얘가 직선이야. 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뺄 거야. 여기서 중복 발생되잖아. 그치? 다 빼. 아래쪽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가 선택된 경우들을 다 빼. 근데 하나는 세워줘야 되잖아. 됐지? 삼각형의 개수야.
여기서 점 3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총 개수는 점 3개 연결해서 삼각형 만드는 거 8C3. 안 만들어지는 걸 빼는 거라니까? 못 빼면 돼. 앞에 봐. 지금부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 자, 직각은 지름의 개수 곱하기 지름마다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가 6가지씩. 그래서 6, 4, 24가지고 둔각은 몇 가지? 촬영 안 했다. 알아서 네이버 검색해서 알아서 해봐. 자, 그래서 둔각은 어떻게 한다? 이 점을 기준으로 지름을 하나 만들어. 그럼 이 점은 무조건 선택된 점이야. 그리고 이 지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됐지? 그럼 그 점을, 기준이 되는 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바퀴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점 8개가 나오기 때문에 24가지가 나오고요. 그럼 예각은 어떻게 계산한다? 모든 삼각형의 개수에서 직각이랑 둔각 빼면 예각일 테니까. 그래서 예각 삼각형은 8개가 되는데 굳이 하나 팁을 주자면 둔각 24개, 예각 8개, 3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걸 외우니? 안 외울걸? 잘 봐. 이제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 자, 다 설명했습니다. 넘어가세요. 사각형의 개수. 1709번 문제 보세요. 170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 직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 4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는 특징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니까 평행 4변형입니다. 평행 4변형이 뭐가 되는 거야? 마주보는 두 쌍이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평행한 두 쌍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가로줄 4개 중에 2개 고르시고요. 순차적으로 세로줄 6개 중에서 2개 골라주시면 평행 4변형의 개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보세요. 713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즉 길이가 다 같아. 간격이 다 같아. 정사각형 16개로 만들어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원래는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부분집합으로 존재하지요. 자, 일단은 어떻게 셀 거냐면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사각형의 총 개수를 구해보자. 세로줄이 5개, 가로줄이 5개, 5C2 곱하기 5C2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야. 거기서 정사각형들을 뺄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은 어떻게 세는 거냐? 어쩔 수 없습니다. 노가다예요. 크기 순으로 세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은 몇 개? 16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건 9개. 3짜리인 거 4개. 4짜리인 거 하나. 근데 가끔 질문하는 애가 선생님 얘네들 제곱수네요. 이게 큰 게 정사각형이어서 그래. 이거 만약에 요딴 식으로 그려지면 제곱수로 안 나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면 제곱수로 안 나와. 그냥 우연히 제곱수가 나왔을 뿐이야. 그냥 다시 얘기한다. 정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 노가다다. 크기 순으로 분류해서 센다. 케이스 나눠서 센다. 직사각형은 평사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아까 나눠준 프린트 있지? 그거 지금 풀어. 자, 조합은 여기까지고요. 너희들 행렬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야. 행렬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과제로 줄 거야. 행렬 설명할 거 없잖아. 어려운 거 없잖아. 설명 필요하면 얘기해. 아니, 오늘은 행렬 과제 안 나가. 조합만 나갈 거야. 자, 지금은 아까 나눠준 프린트 1등급 문제 프린트 지금 푸세요.